안녕하세요. WFE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좌 내용은요, 이제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정식. 자, 방정식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등호인 등식인데요. 등식인 상태에서 이제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해를 구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지수 방정식은요, 사실은 변수인 x가 어디가 있는 거야? 지수에 가 있으면 이제 지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수 방정식. 그래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잡아주면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이거야. 뭐냐면 두 지수의 밑이 같아요. 밑이 같죠? 밑이 같아서 자, fx, gx 변수는 x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자, 밑이 같죠? 그 다음에 지수가 x가 하나씩 있을 때 이때 우리 지수 함수는요, 밑 a가 0과 1 사이에 있던 1보다 크던 단조함수 단조증가 1대1 대응이었었잖아.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었었다고. 1대1 대응이니까 자, 밑이 결정됐으면 이게 단조 증가를 하던 a가 0과 1 사이에서 단조 감소라든 간에 그때 요 덩어리 함수값과 요 덩어리 함수값이 같아지는 방법은요, 무조건 누가 같아야 되는 거야? fx면 fx. 왜? 딱 함수값이 같아지려면 그 위치에 있는 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fx와 gx 지수가 같을 때만이 함수값이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니까. 즉 지수가 같을 때만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y값이 x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y값이 같아질 수 있잖아. 근데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무조건 밑이 결정되어 있는 순간에서는요, 요 결과 같으려면 따라서 항상 어떻게? 항상 fx하고 gx가 같아야겠다. 요렇게 처리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요, 이런 것들은 단항일 때죠. 이제 단항일 때는 항상 a equal fx 잘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상수 k 있잖아. 상수 k도 항상 a의 무슨 상수승에서요, 결국에는 똑같은 이론이죠. 밑이 같게 됐을 때는 단항일 때는 어떻게 해요? 지수끼리 같으면 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 밑이 같게 됐으면 지수끼리 같으면 같다. 이 이론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만약 단항인데 단항이어서요,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CF에서요. 밑이 다를 경우야. 밑이 다른 경우는요, 이때는 로그 방정식으로 문제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밑이 다르면 예를 들어줄까? 예를 들어줘서 막 2x승이 있습니다. 2x승이 만약에요 7이래. 7 아주 간단하게. 이건 절대로 밑 7을 어떻게 돼요? 2x 9 같은 경우에도요, 2로서 어떻게 처리가 안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x는요, 2가 돌아가서요 로그 2에 9 이렇게. 그렇죠? 로그 관련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지. 하나 더 보여줄까요? 자, 2x승이 있고 여기에요 2x승과 2x승 그 다음에 플러스 2 정도 할게요. 그래야 정답이 나올 테니까. 이것이 3의 x승 뭐 이렇게 있어. 그쵸? 그래요. 이 상태는 밑이 다르잖아요. 밑이 다를 땐 양변에 뭘 취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로그를 취해서요, 떨궈서 x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로그 방정식 가서 하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1대1 대응의 성질을 이용해서 밑을 같게 한 다음에 지수끼리 같을 때 같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됐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지수 방정식인데 여러분 문제집에 다항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다항. 그렇죠? 다항은 말 그대로 항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2x승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야. 그렇죠? 이렇게 다항의 형태로 나와 있다. 다항으로 나와 있으면 항상 뭐 하는 겁니까? 다항으로 나오면요, 항상 치환하도록 하세요. 치환하면 우리 최대 최소의 때 공부했던 것처럼요, 치환하면 보통 몇 차식이요? 2차식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묻는 문제들은요, 다 사실은 치환한 다음에, 치환하면 뭐가 생기죠? 치환하면은 범위 주의하시고요. 치환하면 범위 체크해야 돼. 반드시 범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하면 보통 2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t제곱 더하기 3t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별다른 범위가 없으면 A의 x승을 t로 치환했으면요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겠죠. t는 0보다 크고 t제곱 더하기 3t 빼기 4 이렇게 해서 그걸 만족하는 t값 구한 다음에 t값 구해서 넣어주고 그때 해당하는 x값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항일 때는 이제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치환하면 보통 몇 차다? 2차다. 이 이후에는요 사실은 다 뭐야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또는 2차 방정식 좀 어렵게 되면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또는 뭐요 2차에 관련된 기타 등등의 문제로서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건 이제는 이 과정 이전의 거니까 지수함수까지 지수방정식 이것만 익히면 돼. 자, 다항의 형태입니다. 치환해라. 치환하면 보통 2차식 나온다. 그치? 2차식 나올 때 중요한 건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반드시 범위가 생기니까 범위 체크 잘 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치환해서 2차에 관련된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세 번째는요 방정식인데 역수꼴 관련된 거요. 우리 최대 최소도 나올 수 있고 사실은 역수꼴은요 지수의 역수꼴은 이거죠. 지수가 밑이 같아요. 근데 지수의 부호가 뭐야? 지수의 부호가 이렇게 반대가 되면 이게 바로 오니까 역수꼴이죠. 이놈과 이놈이 역수꼴이거든. 그쵸? 자, 역수꼴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이제는요 치환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치환이죠. 치환인데요. 치환해주면 어떻게 돼요? 치환해주면 당연히 요놈을 t로 치환하면 어떻게 해요? t에 마이너스 있으면 t분의 1. 그쵸? 치환하면 여전히 또 뭡니까? 범위가 생기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 더 얘 늘 양수죠? 얘도 늘 양수죠. 따라서 색깔표를 써줄까요? 산술기하 잊지 마세요. 산술기하는요 최대 최소 때도 그렇고 또 지금 뭡니까? 역수꼴 관계에 있을 때 최대 최소나 또는 방정식 문제 풀 때요 산술기하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양수 조건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역수꼴은 산술기하 잊지 마시고요. 그쵸? 자, 1, 2번이 기본적인 거였으면 3번, 4번 약간 좀 특별한 경우죠. 그쵸? 자, 4번은 이런 꼴이 있을 수도 어떻게 해요? 밑과 지수의 동시에 변수가 있는 경우예요. 변수가 있는 경우. 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요. 그래도 문제집마다 가끔 물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밑과 지수의 동시에 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첫 번째로 풀던 대로 푸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일반적 풀이를 하세요. 즉 뭐다? 만약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게끔 풀면 되는 거고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게끔 풀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풀어줍니다. 알겠죠? 일반적 풀이한 다음에 두 번째를 기억해요. 두 번째로요 다음의 경우는 좀 체크해서 등호가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나 꼭 봐줘야 돼. 자, 밑이 얼마일 때? 밑이 마이너스 1, 0, 1일 때를 체크합니다. 알겠어요? 밑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 0, 1일 때를 체크하라고. 왜 그러냐면 이 관계는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1대1 대응이 깨지는 그러한 밑이 들어갔을 때는 체크해 줘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깨지니까.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밑이 같으면은요 지수끼리 같아야 되는데 봐요. 밑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볼까? 지수가 이렇게 달라도 성립하잖아. 그지?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가정했던 건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만 밑이 같을 때 1대1 대응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었지. 마이너스 1, 0이는요 이런 것들은 밑이 같아도 지수가 다른데 성립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또는요 0의 5승이요 0의 3승 이거 지수가 달라도 성립하잖아요. 그쵸? 또는요 1도 마찬가지죠. 1의 7승 1의 3승 이런 것도 성립하잖아. 따라서 일반적으로 풀이해준 다음에 밑이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일 때를 체크해줘서요 성립하면 우리가 찾은 정답에 추가해줘야 돼. 알겠냐? 다음에 하나 더 지수가 얼마일 때 또 1대1 대응이 깨지냐면 지수가 0일 때요. 그쵸? 지수가 0이면 밑이 달라도 성립해요. 그죠? 3의 0승과 뭐요? 5의 0승이요? 이거 성립하잖아. 그쵸? 그래요? 자,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고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같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게 깨지는 순간 1대1 대응의 성질이 깨지는 순간의 값들을요 이렇게 직접 체크해서 성립한다면 아까 일반적으로 풀었던 풀이에 나왔던 정답과 이 정답을 추가로 해가지고서 정답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치? 그래요? 네, 이 정도까지요. 자, 정리.
정리. 지수 방정식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1대1 대응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밑이 같게끔 만들어줬으면 지수끼리 같아야 돼. 지수끼리 같으면 밑끼리 같아야 돼 라고 해서 다항일 때는요 그렇게 비교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다항일 때는요, 다항일 땐 보통 치환입니다. 치환하면 몇 차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치환하면요 AX이 T니까 2차 방정식 두 근 T가 A 라지 A일 때 T가 라지 B일 때 그때 두 근 알파 베타, 그 관계로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사실은 지수 방정식 문제라기보다는 2차 방정식의 여러 가지 2차 방정식의 뭐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근의 분리라든가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그러한 형태로 출제가 가능하단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고, 만약에 이게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인데 안 되면은 치환한, 예를 들어 이럴 때 t제곱 더하기 3t 빼기 4 이퀄 0에 두 근이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두 근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푸시라고, 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야 돼. 그렇죠? 그때 주의할 건요, 별다른 범위가 없을 때는 t의 범위는 항상 어떻게 돼요? 0보단 커야겠죠. 왜요? a의 x승을 치환했어. x의 별다른 범위가 없으면요 항상 0보다 큰 게 t 값이니까 그런 범위를 주의합니다.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요, 역수골, 산술계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고, 여전히 범위 체크하시고요. 4번은 약간 특별한 경우죠. 밑과 지수의 동시에 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너희들이 원래 풀었던 대로 일반적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밑이 동시에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일 때 체크해 주고요. 지수가 0일 때 체크해야 된다고. 왜요? 그때는 1대1 대응의 성질이 깨지기 때문에 직접 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면은 우리가 구한 정답에 추가해 주시고, 만약에 성립하는 게 없다면 당연히 정답되지 않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정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